할머니, 나 나쁜 애야? 아빠 집만 다녀오면 달라지는 7살 손녀. 할머니는 범인을 찾아 나섰지만 진실은 상상도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선택 앞에 선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어귀 좁은 골목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정안의 반찬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서 이른이 넘은 김정화 할머니가 무 한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허리를 편 할머니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길.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반찬 가게는 할머니가 20년 넘게 지켜온 생계의 터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 도연을 키워냈고 지금은 손녀 할인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는 7살 할인이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우리 할인이 오늘은 좀 편히 잤을까?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는 3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이의 아빠 도연은 세종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뒤 한 달에 한두 번씩 할인이를 데려가 주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아빠를 만나고 오면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치킨 사줬어요. 공원도 갔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인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집에서 돌아온 할인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들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응. 뭐, 먹었어? 몰라.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이가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밤마다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작은 신음소리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할인아, 왜 그래? 할머니가 아이를 안아 올리자 할인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애야. 뭐라고? 할인이가 왜 나쁜 애야? 나는 나쁜 애야. 할머니 미안해. 아이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할인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할인이가 요즘 좀 이상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빠 집 다녀오면 말도 안 하고 밤마다 깨서 울어. 자기가 나쁜 애래.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냥 입학 앞두고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애들 다 그래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할인이 데리러 갈 때 잘 이야기해 볼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가게 앞에서 단골 손님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할인이는 어때요? 학교 들어가면 적응 잘할까? 글쎄요. 요즘 애가 좀 이상해서. 할머니는 할인이의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여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 혹시 아빠 집에서 무슨 일이? 아니에요. 우리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할머니는 황급히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이에게 저녁을 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아빠 집에서 재밌게 놀아? 할인이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응, 아빠가 할인이한테 잘해줘? 응. 그럼 왜 자꾸 밤에 깨서 울어?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나 나쁜 애야? 아니야. 우리 할인이는 착한 애지? 그럼. 왜? 할인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아,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지 말해줘. 할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할인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할인이는 할머니 옆에서 작게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할인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할인이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웃을 때면 세상 모든 게 즐거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인이의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할머니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할인이에게 덮어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다음 주말 도연이 할인이를 데리러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이의 짐을 챙겼습니다. 할인이는 가방을 메고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 나 안 가면 안 돼?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할머니는 전주에서 세종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할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어. 할머니는 전날 밤 내린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2시간 만에 세종시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도연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신도시 풍경이 할머니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어르신 다 왔습니다. 할머니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동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할인이가 좋아하는 호떡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린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인이 할머니예요. 어머님. 곧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하시지. 그냥 할인이 얼굴 보고 싶어서요. 들어오세요. 도연 씨는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는데 곧 올 거예요. 서연은 할머니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새 가구와 하얀 벽지가 눈부셨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부르자 작은 방에서 할인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인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보고 싶었어. 서연은 주방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녹차 괜찮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단정한 차림에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할인이를 대하는 태도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인이 요즘 어때요? 잘 지내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밥도 잘 먹고요. 밤에는요? 잘 자나요?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가끔 꿈꾸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나야.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님 계시네. 남자는 할머니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제 남동생 태경이에요. 태경아, 할인이 할머니셔. 아, 안녕하세요. 태경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경이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할인이가 할머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돌아보니 할인이는 소파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왜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란 듯 서연도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삼촌이잖아. 왜 숨어? 태경이 웃으며 할인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삼촌이 과자 사왔는데 먹을래? 태경은 편의점 봉지에서 과자와 우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태경이 우유를 내밀자 할인이는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할인이는 할머니의 치마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할인이가 오늘 좀 예민한가 봐요. 어머니 오셔서 흥분했나? 서연이 얼른 변명했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태경은 과자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는 아이를 달래며 머릿속으로 방금 전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할인이의 반응은 단순히 낯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경 씨가 자주 오나요? 네, 일주일에 3~4번 정도요. 저희 집이 학교랑 가까워서 들곤 해요. 할인이랑은 잘 지내나요? 네, 보통은요. 오늘은 좀 이상하긴 한데 서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아이를 겁먹게 하는 어른은 위험하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터득한 직감을 믿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할인이 보고 싶어서. 그래도 미리 말씀하시지. 도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태경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도연아, 할인이가 요즘 엄마, 할인이 잘 지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은 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무렵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할인이가 태경을 보고 떨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다시 세종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아파트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태경이가 언제 오는지 확인해야겠어.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 펜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4시 태경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시간을 적었습니다. 4시 10분 입장. 1시간 반 후 태경이 나왔습니다. 5시 40분 퇴장. 할머니는 그 시간이 할인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겹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 동안 할머니는 같은 장소에서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태경의 패턴은 일정했습니다. 할인이가 하원하고 난 직후 나타나고 도연이 퇴근할 즈음이면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월요일 4시 15분 입장, 5시 50분 퇴장. 수요일 4시 20분 입장, 5시 45분 퇴장. 금요일 4시 10분 입장, 6시 퇴장.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범인은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생각은 점점 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반응과 이상한 방문 패턴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전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태경의 얼굴과 할인이의 떨리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과한 걸까? 아니면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위에 놓인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사흘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내가 할인이를 지켜야 해. 전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종에서 본 할인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인이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다른 방법을 줘야 해. 할머니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스티커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할머니는 할인이와 함께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랑 책 읽자. 할인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책장을 넘기며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옛날에 착한 토끼가 살았어요. 할인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다 읽은 후 주머니에서 별 모양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할인아, 이거 줄게. 예뻐요. 응. 할인이가 책 읽다가 무서운 페이지 나오면 여기 붙여. 알겠지? 할인이는 스티커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서운 거요? 응. 무섭거나 싫거나 속상한 거 할머니한테 말 못하면 스티커로 표시해.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스티커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인이는 매일 밤 동화책을 읽으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어떤 페이지에 스티커를 붙이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할인이는 할머니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책장으로 갔습니다. 동화책 몇 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한 권씩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책, 아기 돼지 삼형제.
스티커가 한 페이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단어 옆에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 빨간 모자. 스티커는 세 군데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스티커가 붙은 부분은 모두 가족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늑대.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 번째 책, 백설공주. 이 책에는 스티커가 가장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펼치며 손이 떨렸습니다. 스티커는 모두 계모가 나오는 장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에는 스티커가 3개나 겹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페이지의 문장을 읽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 집이 불행해졌어.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너를 숲에 버릴 거야.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책, 신데렐라를 펼쳤습니다. 이 책에도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 할머니한테 말하면 더 이상 할머니를 못 만나게 할 거야. 할머니는 책을 덮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내려놓고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문장들은 책 속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할인이가 실제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할머니의 의심은 여전히 태경에게 향했습니다. 태경이 할인이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할인이를 협박한 거야. 그래서 아이가 말을 못한 거야.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동화책의 스티커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내가 지켜야 해. 할머니의 결심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할머니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인이가 일어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할머니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잘 잤어? 할인이는 할머니의 목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작은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꼭.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단골 손님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 할인이는 괜찮아? 박 여사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 여사, 만약에 아이가 누군가한테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얼버무렸습니다. 박 여사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화 씨, 혹시 할인이한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인이는 밥을 먹다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랑 계속 여기 살 거예요? 그럼 우리 할인이랑 할머니는 계속 같이 살지. 아빠 집은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인아, 아빠 집 하기 싫어?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스티커가 붙은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어. 말 안 들으면 할머니 못 보게 할 거야. 할머니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할인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그 작은 가슴 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담겨 있는지. 이 아이를 여기서 지켜야 해. 할머니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고 긴 밤을 견뎠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할머니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태경 씨도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전주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서연과 태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동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는 스티커가 붙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연과 태경은 조용히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할인이가 붙인 거예요. 무서운 페이지에 붙이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경이 책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너 때문에 이 집이 불행해졌어. 말 안 들으면 할머니 못 보게 할 거야. 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할인이가 당신을 너무 무서워해서. 태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태경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무서워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태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지키려고 했어요. 지키려고? 네, 제가 자주 누나 집에 간 건 도연 형이 퇴근하기 전까지 할인이 곁에 있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집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서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 번 봤어요. 뭘 봤는데요? 도연 씨가 할인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거요.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네, 할인이가 밥을 흘리거나 울거나 조금만 실수해도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경이 대신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은 할인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죽었다고. 할머니는 의자에 기댄 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도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태경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할인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거려. 뭐라고요? 내가 나빠서 엄마가 죽었대.
내가 울어서 엄마가 화났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이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태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할인이한테 그날 할인이가 보채서 엄마가 급하게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고 원인은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이었어요. 할인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형이 할인이를 학대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로 상처를 준 거죠.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들렀던 거예요. 형이 퇴근하기 전까지라도 할인이 곁에 있어 주려고요. 그래서 할인이가 당신을 무서워했던 건가요? 아마 형한테 들었을 거예요. 삼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태경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카페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어머니, 당신을 의심했어요. 미안해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할인이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남편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 할인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요? 제 말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제가 너무 개입하면 도연 씨가 할인이를 더 못 살게 굴까 봐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신경 써줘서. 태경이 테이블 위에 놓인 동화책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이 문장들 전부 형이 한 말일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망가뜨렸다. 말 안 들으면 할머니 못 보게 할 거다. 할머니는 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모든 스티커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할인이가 두려워했던 건 태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친아빠 도연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손녀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그래도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해선 안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웃으며 걷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아셨잖아요. 네, 이제라도 할인이를 지킬 수 있어요. 서연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일단 할인이를 도연 형한테서 떨어뜨려야 해요. 당분간이라도요. 태경의 말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이한테 어떻게 말하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할인이가 힘들어한다고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요. 우리 도연이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면 저희가 설득할게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괜찮아요, 어머니.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할인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 태경과 헤어진 후 할머니는 혼자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할머니는 동화책을 펼쳐 놓았습니다. 스티커가 붙은 페이지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친아들을 신고한다는 것. 그것은 할머니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도 힘들었을 거야. 아내를 잃고 혼자서. 하지만 할인이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픈데.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깨어오는 아이, 나는 나쁜 애야라고 중얼거리는 아이.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침묵보다 아이를 지키는 행동이 먼저다. 할머니의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저 결정했어요. 네, 어머니. 신고하겠어요. 우리 할인이를 지켜야겠어요. 전화 너머로 서연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할머니와 서연, 태경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동화책의 스티커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이의 행동 변화를 기록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태경은 자신이 집을 방문했던 시간과 목격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이 할인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할인이의 변화를 걱정하며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할머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한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안전입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하지만 제 손녀를 지켜야죠.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시 보호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할인 양은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목요일 도연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연은 즉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아, 제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까지 해요? 제가 할인이 아빠예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절 배신한 거예요. 이게 엄마가 할 짓이에요. 도연아, 나는 이제 끝이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분노, 아들의 배신감, 그 모든 것이 할머니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금요일 저녁 할인이가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할인이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인아,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할인이는 할머니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요? 응. 당분간 할머니랑 여기서 지내? 아빠는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는 아빠 일 있어서 바빠. 할인이는 할머니랑 지내면 돼.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할머니는 할인이를 씻겼습니다. 목욕 후 할인이는 깨끗한 잠옷을 입고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할인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나쁜 애 아니지?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할인아, 잘 들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나쁜 애가 아니야. 절대로. 그럼, 너는 지켜줘야 할 아이야. 사랑받아야 할 아이야. 할머니는 할인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울어서도 아니고, 내가 나빠서도 아니야. 진짜? 진짜야. 할머니가 약속해.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울어도 돼. 할머니, 여기 있어. 할인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할인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나 지켜줘서요. 할머니는 할인이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할인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옥마을의 지붕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서연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할인이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웃기도 하고요. 다행이에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 씨는 상담 받기로 했어요.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요. 그래요?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인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이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 나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 다 컸네? 할머니는 웃으며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이는 학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고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길. 할머니는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인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어서 와. 재밌었어? 친구도 사귀었어요. 할인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할인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식탁,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옥마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도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는 침묵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용기입니다. 할머니는 가장 힘든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할인이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선물했습니다. 당신 곁에 지켜줘야 할 아이가 있다면 지금 바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